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트레듀 뉴질랜드 조기 유학 라이브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세팅을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2025년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듀 가족분들, 또 트레듀 구독해 주시는 분들, 또 오늘 뉴질랜드 유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뉴질랜드 트레듀 유학 이민의 윤혜리 원장입니다. 트레듀는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이고요. 여기는 오클랜드 현지 유학이고, 또 저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유학원으로서 20년 이상 뉴질랜드 유학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각 학생에게 가장 정확한 또 적합한 유학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트레듀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또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나 유튜브, SNS, 라이브 방송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 뉴질랜드 유학 이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라이브 방송 1탄으로 뉴질랜드 조기 유학 라이브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유롭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Q&A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전반적인 뉴질랜드 소개와 또 대표적인 뉴질랜드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또 왜 뉴질랜드 조기 유학인지, 왜 뉴질랜드로 조기 유학을 와야 하는지, 또 조기 유학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뉴질랜드 학제, 또 교육 소개, 또 조기 유학을 위한 특별 트레듀의 학교 추천 등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유학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는 저는 뉴질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학원을 하기 때문에 조기 유학이 뉴질랜드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뉴질랜드의 유학이, 그러니까 뉴질랜드 교육이 정말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를 선택을 해서 또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실은 이민을 온 건 30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왜 조기 유학의 최고의 선택지가 뉴질랜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최근 몇 년간 안전 문제나 또 비자 제한 이런 다양한 이슈로 각 나라 중에서 이런 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로 뉴질랜드가 이 유학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섬나라지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뉴질랜드는 남반구, 그래서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청정 자연 환경을 가진 자연적인 어떤 그런 파라다이스, 또 안정된 사회 구조, 이런 것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또 유학을 가기 좋은 나라, 이민을 가기 좋은 나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2위, 또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으로 10위에 랭크되어 있기도,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합대학교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모든 종합대학교는 세계대학 랭킹 상위 3%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대학교입니다.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교육으로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청정 자연이나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인식하는데, 오늘 저는 정말로 뉴질랜드는 교육으로서 정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해드리고 있고요. 뉴질랜드에 그러면은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어느 곳을 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클랜드는 제1성, 오클랜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오늘은 이제 세계의 가장 큰 도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도인 웰링턴은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해 있고요.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기관들과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또 인구, 기후, 주택가격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듯이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후에 있어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제1도시인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해 있고요. 뉴질랜드는 북섬, 남섬 이렇게 두 가지의 섬이 있고 오클랜드는 그 북섬의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정말로 좋습니다. 아마 그런 기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클랜드에 몰려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실은 오클랜드로 남섬 크라이처치에서 이사를 왔죠. 북섬에 위치해 있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발달된 경제, 문화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교육의 중심 도시입니다. 국제공항 중심 항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처치는요, 뉴질랜드 남섬의 제1도시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전체에서는 제2도시로 불리죠. 여기는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지만 수도 뭐 이런 그 행정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그 규모상으로는 크라이스트처치가 두 번째 도시입니다. 오클랜드 다음으로 교육 수준이 발달된 도시이고요. 그리고 그 주요 도시에 비해서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것이 크라이스트처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 중심에 크고 아름다운 해블리 파크가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도시들을 찾아봤어요. 이 다음 화면 볼까요? 왜 뉴질랜드를 유학 목적지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도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보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뉴질랜드는 이코노미스트지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 결과 미래 대비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에 1위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최초로 유학생 보호법을 제정한 나라이고요. 인종평등 국가 2위로 유학 가기에 안전하고 가장 좋은 나라로 뽑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뉴질랜드 자격평가원 NJQA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수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NCEA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도 할 수 있고요. 학교 생활은 한국에 비해서 입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죠. 영어권 국가 중에 가장 저렴한 유학비와 생활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게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유학비로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녀의 교육 수준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유학 선택지입니다. 뉴질랜드의 그럼 학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뉴질랜드 학제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뉴질랜드 교육 체계는 만 5세가 되는 생일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나이가 있는데 여기서 6년은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7, 8학년이 중학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9, 10, 11, 12, 13학년으로 5년제입니다. 그래서 총 13년제로 들어오게 되고요. 뉴질랜드의 그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보자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은 NCEA라는 뉴질랜드 수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은 NCEA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마다 국제 커리큘럼인 IB 커리큘럼과 또 케임브리지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학교를 선택을 할 때는 NCA가 맞을 것인가, IB가 맞을 것인가, 또 CIA 그 케임브리지 커리큘럼이 맞는 것인지는 나중에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뭐 지역과 또 나의 성향과 또 부모님의 또 그 원하는 목표, 또 학생이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 모두 다 저와 함께 1대1로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트레듀 추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트레듀에서는 어떤 학교를 추천을 하고 또 뉴질랜드에는 어떤 학교들이 좋을까,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뉴질랜드에는 2,500여 개의 초, 중, 고 학교가 있습니다. 트레듀는 뉴질랜드 교육청에서 지정한 인증 유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학교와 함께 일을 하고요.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의 수속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교육청의 공식 지정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대1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과 또 학부모님과 가장 적합한 학교가 무엇인지를 안내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고 저희가 학교 정보를 드리고 이 학교 진행을 등록을 도와드리기도 하지요. 어떤 학교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가 다 좋습니다. 그 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학교를 고르자면 나에게 맞는 학교가 있고 또 나에게 조금 맞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교를 유학생이 고르는 그 기준으로는 유학생을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것인가, 또 에이전트와 그러니까 나와 우리 아이를 대변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얼마만큼 학교가 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그동안에 다녔던 학교의 만족도, 피드백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학교를 추천을 드리죠. 대표적인 학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학교를 보자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발견한 정말 보석 같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든데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요. 오클랜드에 있는 학교고요. 학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것이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선생님들이나 커리큘럼들 등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학생을 배려하고 생각을 하는지, 유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에 있는 이든데일 프라이머리 스쿨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 둘 다 나온 마리나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리나뷰 초등학교는 1학년서부터 8학년까지 있는 초, 중 학교이고요. 그리고 마리나뷰 스쿨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유학을 갔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하다라는 모든 것이 다 티크가 될 만한 그런 평균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리나뷰 스쿨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중학교로는 오클랜드에 있는 노스크로스 인터미디어트 스쿨, 서머빌 인터미디어트 스쿨 등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만합니다. 서머빌 인터미디어트 스쿨은요,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와,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공부의 그런 기대, 또 학교에서 서포트하는 것들이 사립학교 정도의 수준을 충분히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 학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학교이고요. 노스크로스 인터미디어트 학교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노스쇼어 지역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7학년, 8학년 2개 두 학년만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규모예요. 하지만 노스크로스 인터미디어트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충분히 많은 교육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설과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학생들에게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추천학교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바니 주니어 하이스쿨이 있는데요. 알바니 주니어 하이스쿨은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딱 주니어만을 위한 학교입니다. 또 한국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서포트해주는 점도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학교였고요. 또 고등학교, 그러니까 7학년서부터 13학년까지 있는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데 굉장히 다들 다 들어가고자 하는 여자 학교, 여자 준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립학교 중에서 오클랜드에 있는 기숙사 학교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가 있고요. 여기는 남자 학교입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유일한 공립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서 기숙사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입학 신청을 준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를 지나서 케임브리지라고 해밀턴 밑에 1시간, 오클랜드에서 1시간 반가량 가서 내려가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 스쿨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사립학교들은 정말 좋기는 하지만 뉴질랜드 최고의 수준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지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 스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학교별로 그 재학 가능한 나이 학년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또 공립인지 사립인지 기숙사인지 또 학교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님과 충분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 또 뉴질랜드에서 원하는 바, 내가 충분히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와 의논을 해서 학교를 고르게 되죠. 추천 학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타카푸나 그레마 스쿨이 있습니다. 아마 오클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뽑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학생을 뽑는 학교입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공립 학교이긴 한데요. IB 프로그램과 NCA를 같이 하고 또 학비도 굉장히 아주 이성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 타카푸나와 가장 가까운 곳은 랑기토토 칼리지가 있습니다. 랑기토토는 남부항구에서 가장 큰 학교로 가장 많은 어떤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랑기토토 칼리지도 타카푸나와 마찬가지로 NCA와 IB를 함께하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막히기도 하네요. 잠깐 물 한잔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랑기토토 위에 있는 한국 학생이 많지 않은 롱베이 칼리지가 있고요. 또 오클랜드 시티 근방에 유일하게 교복을 입지 않는 웨스턴 스프링즈 칼리지가 있습니다. 웨스턴 스프링즈 칼리지도 또한 한국 학생이 많지 않아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학생을 가장 잘 케어하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또 저랑 또 저희 직원들이 푸켓코의 칼리지라고 오클랜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클랜드인 듯 오클랜드 아닌 듯한 푸켓코의 칼리지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직원분들은 전부 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푸켓코의 칼리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클랜드의 어떤 그런 인프라와 교육 수준과 함께 또 오클랜드가 아닌 완전히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켓코의 하이스쿨도 소개할 만하고요. 또 공립 기숙사 학교들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여자 학교에는 해밀턴 걸스 하이스쿨도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만약 내려가고자 한다면 파머스턴 노스 걸즈와 보이스 스쿨이 있고요. 이 학교들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짧은 릴스이지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크라이스트 처치가 교육 환경으로는 참으로 좋은 곳이지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걸스 보이즈와
크라이처치 걸스 스쿨과 크라이처치 보이스 스쿨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잘 가지도 않은 캐시미어 하이스쿨도 추천할 만하고요. 또 크라이스트처치 내에서 가장 큰 공립 고등학교인 번사이드 하이스쿨도 있습니다. 번사이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정말로 많은 비용을 예산을 쏟아부어서 학교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학교보다 더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는 정말 명문이죠. 크라이스트 칼리지와 또 세인트 앤드류스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많이 물어보는 것이 왜 뉴질랜드에는 여자 학교와 남자 학교가 따로 있느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했을 때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가 캠퍼스는 따로 있어서 공부를 따로 하지만 모든 어떤 다른 액티비티나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학교로 이제 그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의욕을 높이더라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웨스트레이크 걸즈 보이즈 또 그 파머스톤 노스 걸즈 보이즈, 크라이처치 걸즈 보이즈처럼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파트너 학교지만 같이 캠퍼스는 따로 떨어져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파트너 학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신없이 학교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빨리 학교 소개를 드리면서도 학교에 대한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계속 학교들을 방문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학교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소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유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학교라도 저희 트레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우리가 찾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학교 등록에 대한 수속 절차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상담 요청을 주시지요. 그러면은 1대1로 제일 먼저 저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학교를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의 옵션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나와 가장 맞는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학교를 선정한 후에 입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안내드립니다. 각 학생마다 저희 팀이 이렇게 붙게 되고 담당자 팀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서류를 안내를 해드리고 서류와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학 접수를 도와드리고 이때 저희는 뉴질랜드 교육청에 지정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모두 다 진행이 됩니다. 입학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뷰를 하게 돼 있고요. 인터뷰 일정을 잡고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또 입학 허가서와 인보이스가 그래서 발급이 되면 학비를 납부하게 되고 학생 비자를 하고 저희가 또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립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게 되고 뉴질랜드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 때도 컨설팅이나 학교 지원을 도와주시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 오시건 중학교에 오시건 고등학교에 오시건 유학을 할 때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진학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뉴질랜드에 어쨌든 투자를 하고 오시는 경우에는 한국보다 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실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목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처음부터 이 대학
목표가 어디인지 이것을 묻고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치대를 가거나 해외 명문대학을 가거나 하는 곳에 대해서는 해외 그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듀에서 모두 다 연계된 곳과 함께 하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진학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뉴질랜드에 오시면은 트레듀 학생 중에 좋은 학교에서 또 학생 리더나 좋은 성적을 받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 천천히 성적을 올리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진학 상담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해드리고요. 당연히 대학교 입학 등록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뉴질랜드 유학계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그 진학 상담, 대학교 진학 상담, 또 그 이후의 상담까지 저희가 함께하며 또 대학교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학교를 가려면 영어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거는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쉬운 질문이라는 거는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와야만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기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영어권 국가이고 이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 영어 공부를 좀 해갖고 오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 재미가 없어. 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공부에 흥미가 없어. 하지만 영어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내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학교에서는 이솔반이라는 이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이솔 프로그램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처음에 영어가 되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로우 레벨, 낮은 레벨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공부도 충분히 했지만 완전하게 이 네이티브 학생들처럼 영어를 하지 못하는 또 아카데믹한 영어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준 높은 레벨의 이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영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와서 이솔 수업을 통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유학을 올 때 학년은 고등학교에서 9학년, 10학년이고요. 11학년서부터는 조금 영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내가 굉장히 뉴질랜드에 와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도 영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영유를 나왔습니다. 영유를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더 빠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뉴질랜드 아이들도 생활 영어는 유창하지만 그렇게 학업적인 아카데믹 영어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뉴질랜드에 와서 빠르고요. 습득을 하는 그 속도가 빠르고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저학년은 크게 이솔 수업이 많지 않고 또 그 고학년이 되면은 이솔 수업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레벨 테스트를 해서 레벨에 따라서 학생이 이솔 수업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솔 수업을 좀 많이 늘리고요. 학생이 충분히 영어가 좀 어느 정도 수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솔 수업을 좀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유학을 오겠다라고 하면 늦어도 9학년, 10학년까지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오시기 전에는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저랑 상담을 할 때 오기 전에 어떤 영어 공부를 준비하면 되는지는
저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어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뉴질랜드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마다 이솔 수업이 있으니 걱정 말고 뉴질랜드 유학을 시작을 해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술 수업을 말씀을 드렸지요. 공부나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나 이런 수업에 대해서는 이술 수업이 있고요. 이 이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곳은 바로 그 뉴질랜드 그 학교마다 인터내셔널 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를 고를 때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유학생인 나를 서포트를 하느냐 이것인데요. 얼마만큼 인터내셔널 팀이 잘 되어 있고 인터내셔널 팀이 한국인인 유학생인 나를 이해하고 잘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생활 이런 부분들을 학교 인터내셔널 팀에서 서포트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뉴질랜드의 현지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산, 또 뭐 뉴질랜드의 엄마가 바로 트레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오기로 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부터 뉴질랜드 엄마라고 생각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모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와 함께 의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트레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또 이거를 치우고 한번 볼까요? 또 방과 활동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비용. 방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교는 수업이 9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방과 활동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과 활동을 진행을 하는 다른 어떤 그런 기관이나 그룹인 확률이 높고요. 방과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체스 클럽도 있을 것이고 또 축구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아트도 있고 무용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학교를 빌려서 그 교실을 빌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비용들이 조금 드는데요. 뉴질랜드의 가장 좋은 점이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할 때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지요.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한 텀에 이런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150불에서 많게는 250불 정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면은 실은 800원을 환율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텀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 대학 입학은 어려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질랜드에 유학을 오는 것은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너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서 저희 학생 중에서 대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은 진짜로 손에 꼽을 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좋은 점이 뉴질랜드의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하면 진짜로 아예 고등학교 때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거나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학생들입니다. 뉴질랜드의 그 NCA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대학을 가기가 수월해요.
여기 NC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설명이 조금 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따로 또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뉴질랜드의 가장 좋은 조기 유학의 장점은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다니면 대학을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그것도 뉴질랜드의 8개 대학은 세계 상위 랭킹 1%, 2%, 3% 안에 드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랭킹의 학교를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그래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저희 직원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최선의 서포트를 해서 모두 다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처럼 어려운지 한국보다 쉬운지 알려주세요. 한국보다는 아주 쉽지요. 한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뉴질랜드의 대학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도 한 50에서 60%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내가 지금 당장 대학교를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도 있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시간을 갖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학교를 지금 안 들어가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도메스틱 현지 학생들 이야기고요. 뉴질랜드에 오는 유학생들은 조금 다르죠. 유학생들은 바로 대학을 들어가야죠. 그래야만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내가 영어로 공부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도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학을 들어갈 때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일정 기준의 대학교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라는 대학교 입학 기준만 채우면 그러면 대학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볼게요. 혼자서도 유학을 갈 수 있나요? 예. 오늘 질문들은 아주 좋네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뉴질랜드는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0세 이상 또는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이어 7서부터 혼자서 유학을 올 수 있고요. 이때 올 때는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저는 솔직하게 기숙사 학교들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여기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고 뉴질랜드의 어떤 교육 방법이나 또 생활을 알기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좋은 홈스테이를 들어가면 그만큼의 좋은 또 혜택이 있겠지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반드시 같이 오셔야 하고요. 할머니, 고모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혼자서 유학을 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2명을 데리고 가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두려워요. 집 구하는 것이나 처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조기 유학 학생들과 관련한 저희 프로그램의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또 학업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요. 트레이드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하는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그 오시는 가족들이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가 항상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 에이전트를 구하거나 또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난 후부터는 트레이드와 이야기를 한 이후서부터는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이 너무 편했다, 고맙다, 이렇게 뉴질랜드 생활이 편안하게 준비해 줄 줄은 몰랐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정착 서비스를 하루 종일 다 갔다 왔고요. 이 라이브 방송 끝난 다음에 또 지금이 가족들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또 바로 정착 서비스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슈퍼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또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모든 어떤 불편함이나 또 준비물,
뭘 빼먹을까 이런 거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집을 구하는 것, 또 여기에 계시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생들에게 저희가 뉴질랜드의 엄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 오시는 모든 가족들의 저희가 트레듀가 큰 우산으로 보호자가 되드립니다. 초등학생이 공부하기에 추천 지역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여러 동네가 있지요. 뉴질랜드의 전체 지역의 초등학교가 다 좋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초등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어디가 맞을 것인가 정말 뉴질랜드 전 지역을 저와 함께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크라이스트 처치도 좋고요. 오클랜드도 좋고요. 그리고 타우랑가도 좋고요. 또 그런데 실은 1, 2년만 다닌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이렉트 플라이트 있는 오클랜드를 가장 추천하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이나 학비나 또 집값이 조금 싼 크라이스트 처치 이렇게 두 군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를 한번 타고 내리고 또 가는 어떤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클랜드에 사람들이 오클랜드를 갈까? 초등학생이 오클랜드는 한국 사람이 많다던데 아니면 생활비가 비싸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클랜드에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노스쇼 동네만 벗어나면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나의 예산에 맞게 렌트집을 구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느 동네가 오클랜드가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내가 집을 살 때 그때 고려해야 할 문제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실은 오클랜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했네요. 오클랜드가 실은 가장 오셔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곳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에 쉽거든요. 그리고 오클랜드만 해도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뉴질랜드에 굉장히 자연이 풍부하고 또 많은 인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집값 같은 경우에도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또 비싼 집도 있고 좀 싼 집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를 추천합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대학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의대와 법대입니다. 2학년 때, 1학년 때 이제 아예 들어갈 때 비즈니스도 1학년 때 내가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고요. 2학년 때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다른 과정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유일하게 의대, 치대, 약대 등의 메디컬 계열과 그리고 법대입니다. 1학년에 그 의대 파스웨이 과정 학과 예를 들면 헬스 사이언스, 바이오메디 이런 과정 또 법대 1학년을 에서 패스를 해야만 2학년으로 뽑혀서 의대를 가게 되고 치대를 가게 되고 또 법대를 가게 됩니다. 이 경우가 말고는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학년 헬스 사이언스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고 들어가요.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그럴 때는 2학년 때 의대를 가기도 하고 치대를 가기도 하고 메디칼에는 굉장히 많은 옵토메스츄리도 있고 정말 많은 페리오퍼레이티브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안 되면 의치대가 안 되면 약대를 가기도 하고 물리치료가 사로 가기도 하고 옵토메스츄리로 가기도 하고 또 오디올로지스트로 가기도 하고 많은 과정으로 나뉘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에서 내가 원하는 그 전공을 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전공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1학년 하고 페일해서 아예 학교를 끝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8학년의 경우 1학년에서 8학년, 8학년에서 13학년 학교 중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8학년의 경우는 저는 7학년, 8학년 학교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8학년은 7학년, 8학년 학교나 7, 8, 9, 10학년이나 이렇게 이런 학교를 추천을 하고요. 1학년서부터 8학년까지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조금 더 중점되어 있고요. 8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학교들은 고등학교 9학년, 13학년에 조금 더 중점돼서 포커스해서 학교 커리큘럼이나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학년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7학년, 8학년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뉴질랜드가 유일하게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교육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JQA에서 똑같이 감사를 해서 어떤 그런 학교의 수준, 교육의 수준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축구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축구와 악기는 트럼펫을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노티스가 학생의 그 홈페이지 포털에 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노티스 보드 아니면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를 들어갈 때 미리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이런 것들을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미리 고지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신청을 하게 되니까 너 이때 이거를 해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는 스피치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 영어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드라마 클래스나 또 디베이팅 클래스 같은 것을 하고 싶어. 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야기들은 미리 해드리기는 하지만 또 많은 정보를 드리면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선생님이 누구야 요번에 디베이팅 클래스가 생겼어. 요거는 너 꼭 해라 라고 해서 약간 한국처럼 떠먹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사립학교의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공립학교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고 가지 않는 아이도 있고 내가 헤어드레서가 되거나 아니면 요리사가 되고 싶은 하는 학생도 있지요. 그런 학생은 굳이 그렇게 아주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하지만 사립학교는 뉴질랜드의 현지 학생들도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일반 유학생의 학비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어떤 그런 혜택을 받고 공부의 그런 커리큘럼을 공부를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리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목표와 비슷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 등이 조금 더 잘 자리가 잡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갈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깜짝 놀라기도 해요. 쟤는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학교는 모두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어떤 학습 분위기 자체가 좋기도 하고요. 또 그런 친구들을 나중에 만나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학교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나 공부하는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만큼이나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학력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뉴질랜드는
학력 예전에 FTA를 체결하면서 학력 인증을 서로 하기로 그 체결 그 계약 뭐 이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올 때도 한국의 아이가 생년월일에 따라서 맞춰서 뉴질랜드의 학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뉴질랜드의 학력 인증이 계속 그대로 되어서 생년월일에 맞춰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또 하도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육청에서 인증하는 뉴질랜드 학교의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육청에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는 NJQA에 등록된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인증이 되기도 하지만 그 리스트에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라고 할 때도 당연히 뉴질랜드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학력을 인증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뉴질랜드의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어느 나라든지 학력 인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Q&A를 이야기를 드린 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유학 전문 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질문을 끊지 않으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이제 다른 질문들은 저희에게 그 트레이드 카카오톡도 있고 저는 뉴질랜드에 있지만 한국 전화 010 전화가 국제 전화가 아니고 한국 전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도 좋고 저희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연락을 주실 그런 어떤 루트는 많기 때문에 저희 트레이드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질랜드 유학이민 주제로 라이브 상담을 합니다. 실은 이렇게 저희가 초중고 조기 유학을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문들은 그러면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 아이 학비를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그대로 연달아서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시간 한국 시간 오전 10시 반에 들어오셔서 뉴질랜드 이민에 관련되고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뵙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3월 29일 날에 한국에 제가 방문을 해서 트레이드 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번엔 트레이드 박람회가 그냥 딱딱하게 학교 이런 상담뿐만이 아니라 저희 트레이드 학생들,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보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경험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서 뉴질랜드 유학 이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하려고 박람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날짜는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카페 앙트레블이라고 하네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박람회 신청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